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봤지요. 저도 수능을 본 지 꽤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특히 수능 국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일단 그 수능 국어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학교 생활을 한 후에 그 최종 종착점이 결국은 수능이고 또 국어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어머님들께서 그 수능 시험지의 국어 문제를 그냥 한번, 요새는 뭐 EBS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출력할 수 있으시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걸 그 어떤 지문이 실리는지를 한번 보신다면 이게 그 책 읽기나 글쓰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학습에 나름대로 어느 선까지 공부를 하고 아이가 글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매년 수능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만만치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시간 안에 풀어낸다라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고3들은 뭐 거의 달인? 그 초인급으로 풀어내는 거죠. 거기에 훈련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인 어머님들이 그 수능 문제, 특히 국어에 실려 있는 텍스트들을 볼 때, 물론 거기에 있는 뭐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이제 예외로 하고 문법도 조금 예외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이 국어의 방향성이 저는 영어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영어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텍스트들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그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문과 글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이전에 어떤 책 읽기나 또 어떤 국어적인 공부를, 책 읽기는 초등 과정에서의 책 읽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고, 그리고 국어 공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책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책 역시 수많은 텍스트가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어내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전환이 돼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중학교에 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능을 대비한다면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제는 물론 뭐 모든 글을 다 그렇게 읽는다면 재미가 없겠죠. 재미있는 소설은 또는 수필은 그냥 편하게 읽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을 읽어내려면 이제는 조금 의식적으로 아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에서는. 그리고 또
글을 읽어가면서 내가 읽고 있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설명문을 읽고 있어. 나는 지금 주장하는 글을 읽고 있어. 나는 지금 수필을 읽고 있어. 시를 읽고 있어. 라고 글의 종류를 읽으면서 인지하고, 그리고 그 글의 갈래별 특징을 이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그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을 읽어 나가면서 내가 그 글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글을 읽어, 책을 읽어 라고 하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읽고 있는 글의 종류, 그 다음에 그 글의 갈래별 특징, 그리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거를 이제는 염두에 두고 글 읽기와 책 읽기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특히 뭐 분량이 많은 소설책이나 또 시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 글에 대해서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뭘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의 독해, 이제 글을 읽어내는 힘이죠.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의 독해를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는 이 글은 뭐 처음에 뭐가 있고 또 어디에 꼭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라는 스킬적인 부분은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일단은 시간이 걸려도 그 글의 갈래별 특징을 숙지한 후에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중등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으로 들어가고 특히 고3 수능을 대비한다면 그때는 시간 안에 그 글을 읽고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완료, 미션 클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스킬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스킬적인 부분은 중등 과정, 그리고 그 이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등 과정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과정에서 그 글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킬만 배운다라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의식적인 글 읽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 글을 내가 내 통제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어휘력이나 또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글을 읽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나아가기 이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한 편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물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글을 읽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 수준별로 나와 있는 독해 교재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관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읽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그 글의 특성 자체도 우리가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되잖아요. 뭐 소설의 구성의 3요소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진행의 과정에서 갈등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진다든지라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실제 글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국어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책 읽기와 그 부분을 결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와 책 읽기가 따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내가 배운 국어 개념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그 다음에 설명문이면 여기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고, 그 다음 주장하는 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즉 글을 읽는데 내가 그 글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 다음 그 통제를 하려면 내가 그 글에 대한, 그 글 자체에 대한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은 예전에는 흥미와 재미 위주로 글을 읽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또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책 읽기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의식적인 글 읽기와 책 읽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글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글 읽기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일이에요. 특히 우리 비문학을 독해한다라는 것은.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또 해야 하는 활동이고, 또 긴 관점에서 이 입시를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수능, 물론 너무 먼가요? 6년 후면? 근데 또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는 관점에서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문제 또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시고, 그런 방향성을 잡는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